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설레이는 금요일인데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에 앞서 마재강TV 보시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푸시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치 논평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검찰에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 권력 분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준칙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수사준칙 개정 초안을 보면요. 경찰관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원칙에서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경찰의 수사 범위가 다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경찰에서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 이건데 다만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죠.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경우에 검사가 이것을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고 검찰에 송치하라 이렇게 하는 요청, 그것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즉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검사에 넘겨라, 이런 것들 다 안 된다고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권력이 분산이 되어야 하는 건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현 권력에 저항하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그도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전 정부의 노력, 민주당의 노력이 조금씩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힘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김기현 땅 투기 의혹이에요. 지금 뭐 투기현이다, 땅기현이다 지금 네티즌들이 많은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이분이 1998년에 임야 목장용지 5천여 제곱미터를 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맹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지가 정말 땅으로서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뭐 도로도 안 나고 심지어 사람도 통행을 잘 안 하는 그 정도의 땅인데 사실상 사람들이 사가지도 않죠, 잘. 그런데 이 땅을 1998년에 샀다? 그리고 하필 그 땅이 10여 년 후에 KTX가 들어오고 그 근처 땅값이 올랐다. 그것도 차로 5분 거리에. 지금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건데 왜 하필 KTX 노선이 휘어지고 그리고 그 휘어진 노선이 왜 김기현 후보의 땅 근처로 지나가느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걸 사실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만 하기에는 김기현 후보는 너무나 울산의 영향력이 큰 정치인입니다. 울산 시장도 하셨고 지역구도 울산이시고 많은 의혹의 눈이 펼쳐진 가운데 김기현 후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귀추가 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관련해서 본인의 책에 이제 들은 바를 저술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검찰, 경찰, 이제는 군까지 정말 압수수색한 것만 수천 번은 넘을 겁니다. 이전 정부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건데 글쎄요, 제가 뭐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시기가 참 절묘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을 살피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찾았다. 그 내용을 육군 참모총장에게 당시 대변인이던 시절 전에 들은 바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저술을 한 것인데 천공 의혹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면서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참 상식 밖의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네 번째입니다. 천공 과연 관저 후보지를 답사를 했느냐. 근데요, TV조선에서 천공이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 이것이 천공의 공식 입장이다라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알아서 본인 편을 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천공 측근 법무팀장이라는 분이 입장을 번복을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언론에서
관저 방문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안 만났다. 이게 아니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 왜 굳이 TV조선에서 보도가 나간 것을 이분이 번복을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관저에 간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질까봐 지금의 상황이 뒤바뀔까봐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면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정말 안 갔다면 전공 스승, 지인을 통해서건 뭐 법무팀장을 통해서건 굳이 언론에서 천공을 간 적 없다라고 보도한 걸 정정할 필요는 없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한옥값이 폭락을 하니까 암소를 무더기 도축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까지 이제 14만 마리를 도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미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가격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6%가량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난방비 폭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겠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암소 13마리를 도축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 생명인데 무슨 통합니까? 이게 통화 정책이에요? 공급이 과잉되면 그냥 다 죽이는 겁니까? 사료값을 좀 낮춰주든지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지. 이걸 공급을 낮추려고 암소를 14만 마리를 도축을 한다? 농민들은 물론 가격이 폭락하면 직격탄이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싸게 먹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고기 유통 단계별로 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뭐 기타 중간 마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가격이 그렇게 싸지진 않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적정 마리수를 유지한다는 구실 아래에서 괜한 생명만 희생을 시키고 이런다고 한우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한우값이 오른다고 한들 농가와 소비자들 모두가 윈윈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유통체계를 개선을 하고 농가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하고 선결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도매가만 급락을 한 건데 이렇게 암소를 도축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궁여지책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제강TV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씩 하시길 바라면서 마제강TV 구독 부탁드립니다.